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위험에 등을 돌리고 도망치면 위험이 2배로 증가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윈스턴 처칠.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지방에서 서울 부동산을 둘러보고 가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하나씩 매수하셨다. 모두 마포를 원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은평과 DMC 그리고 공덕을 택하셨다는 이야기고요. 몇 달 전부터 슬슬 늘어났는데 요즘 지방에서 서울에 정말 내 집 마련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분들의 1순위가 용산인데 가격을 보시고 이제 마포로, 또 가격을 보시고 가재울로, 가격을 보시고 이제 동작이라든지 은평. 이제 지금 최근 분위기는 이제 은평까지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이제 보니까 지축과 향동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어제 제가, 수색 등산 투타운의 이승민 대표님하고,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을 갖다 했는데, 어제 제가, 가재울의 제일부동산이 신나리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의 남소란 대표님, 그리고 삼성과 지축, 그 다음에 원흥 향동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축은, 전화 연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정말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흥의 7단지에 도래올 단진의 부동산 최지한 대표님하고 전화통화 연결을 했는데, 아직 원흥은 아직 이렇게 넘어오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축하고 향동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넘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8월 초, 7월 말 휴가철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계약금을 먼저 놓고 집을 본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축이라든지 향동에 매도를 갖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갈 데가 정해져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요, 지금의 8억대, 9억대 이 매물도 다 소진되고, 또 매도인들도 아마 이런 입장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콕 하고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 분위기가 공교롭게 또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 88 대책을 갖다가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 정부 대책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더 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등기를 치고 이자를 내느라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시고 계신 거고요. 반대로 돈이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이번에 일본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또 유럽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개작살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판단하시는 거지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1년, 5년 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이게 2018년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광수 의원님께서 미래에셋대우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였는데, 이분께서 이때 강남 아파트 팔아라, 고점 경관, 이때 2018년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강남 아파트를 이분 말 믿고 파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사이트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반토막 난 부동산 아직도 비싸다라는 저는 이 3프로TV에서 이제, 이 영상을 갖다가 저는 보진 않았지만, 둔촌주공 분양 사실상 실패, 미분양 대란이 밀려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무려 128만 명이나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영상 개수가 3,000개? 3,000개, 수주까지 하게 되면 3,000개가 지금 넘는데, 3,000개 중에서
많은 조회수를 한 게 1만 조회수가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100만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우리 고양시로 따지게 되면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면 고양시에 있는 살고 있는 분이 다 한 번씩은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갖다 보았을까? 일단은 3프로TV라는 또 인지도와 또 이광수 의원님의 또 여러 가지의 그 현란한 그런 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맞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분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칼럼을 또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일단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이분이 설사 그런 것들을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상승론자가 있고 폭락론자가 있다라는 건 뭐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감스님들만이라도 일단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는 이분의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와 빠숑님의 이야기를 더 들으실 것을 추천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저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 갖다 택해라. 빠른 부자보다는 천천히 부자. 그런데 또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서 빠른 부자가 되고 싶은 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빠른 부자가 되더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빠른 부자가 되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른 부자가 되었던 분들 중에 그런 인사이트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 10명 중에 1분 내지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역시도 30대까지만 해도 빠른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꽉 넘어지고 나니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빠른 부자보다는 천천히 내가 부를 축적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또 나이가 또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부자가 아닌데 오늘이라도 빠른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20대부터 뭐 저의 그 연배인 40, 50대까지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욕심 갖지 마시고, 내가 모르면 배워서 또 남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시면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부를 갖다 축적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내 자녀에게도 이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1시간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오늘 어제 했었던 라이브 방송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네, 어제 정말 88 대책 이슈였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풀었다. 또 정부에서 수도권 8만 가구 택지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88 부동산 대책, 82 대책 들어보셨죠? 또 이것도 정말 사람들이 안 지어먹게 88로 8월 8일 날로 부동산 대책을 갖다 마련한 것 같습니다. 15일 전에 발표한다 그래서 저는 12일에서 14일쯤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결론을 드리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발표였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뭐 뒤에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진짜 전 문재인 정부랑 거의 부동산 대책만큼은 똑같이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진짜 이거를 제가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제가 찌라시가 3일 전에 지금 돌아서 제가 8월 6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린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가격이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의 그런 수요 쏠림 현상을 갖다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일단 감스님들은 이 8월 8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란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 다 차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추진 방향 세부 과제를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을 하겠다.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22조 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하겠다.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하겠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하겠다. 공공신축 매입 2년간 11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하겠다. 5만 호 분양선한형 실축 매입을 공급하겠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하겠다. 기축 임대주택 1만 6천 호 추가 공급하겠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호 발표하겠다. 공공택지 이용해서 효율화로 2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 PF 대출이라든지 인허가 관리 등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거 다 보시면 추진 방향하고 세부 과제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날짜라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만 지금 이야기 되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호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고양시만 또 양주시 작으면 3마리 택지지구라든지 또 국방대학교 부지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삽도 못 떠 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신규택지도 지금 발표 또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서 3기 신도시도 아직 지금 착공도 지금 못하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감스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발표하게 되면 최소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035년에 이제 첫 입주를 목표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의 첫마을도 2027년 힘들 것 같고 2028년 정도에 입주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착공을 올 하반기에 해봐야지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부동산 유튜브 방송을 5년 전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부터 했는데 공교롭게 2019년 제가 3월 달에 유튜브 방송 시작했을 때 5월 달에 창릉 3기 신도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이면 20, 21, 22, 23, 24, 5년 동안에 지금 아직 착공이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28년을 따졌을 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그러면 지금의 이 후보지 8만 세대는 앞으로 10년 후에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 3년 앞으로 남은 이 3년 동안은 아파트 공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여기에 공공 신축 매입 2년간 11만 호를 갖다가 플러스 알파 공급하겠다는 이 이야기도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밥을 먹고 싶은데 자꾸 밥이 없으니까 빵을 먹어라. 밥이 없다. 아파트가 없으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은 빌라랑 오피스텔 살고 싶지 않고 걷어준다고 해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짜로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사서 이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특히 또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조그만한 주택에 살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언밸런스하다.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자꾸 빵을 먹으라고 하는 지금 현 정부의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과연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과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금 확신할 수 있는 실전적 방안을 갖다 지금 제공한 거로 보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신문기사의 집값 불안에 추가 주택 공급 카드라든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촉진해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 주택 공급을 속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다는 것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근데 빨리빨리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빨리빨리 안 되고 또 지금 시공, 공사기간도 이제 안전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축될 수가 없어요. 부수고 새로 짓는데 아무리 빨라야 6년 걸리는데 지금 1기 신도시도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고 또 비아파트 맞춤형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서민들만 말 그대로 오피스텔 빌라 살아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와닿지가 않고 서민들도 아파트 살고 싶어하고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임대 아파트 살아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국토부 1차관님께서는 서울에 미분양이 나도록 신규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하겠다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의 공급이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정부의 예측대로 그렇게
조기 공급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이 대책을 보고 난 이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로 더 많은 수요가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올 하반기에 내가 내 집을 갖다가 특히 지축이라든지 삼성벨트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매도 타이밍을 올 하반기 내년 정도로 좀 늦추시고 추석 전후로 정말 싸게 매도하지 마시고, 반대로 매수인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있는데 어떤 분이 지축에 제가 3개월 전에 지축의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 지축의 영상을 갖다가 고맙다고 영상 올렸어요. 아마 그분은 3개월 전 그 영상을 보고 지축에 내 집 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그때 계약을 하고 최근에 이제 잔금을 치렀든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3개월 전에 4월 달에 지축을 투자하라, 또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제 이야기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고양시 덕양구, 특히 고양 전체적으로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일단 잠시만요. 제가 감사스마일 지축치게 되면요, 제가 지축지구 아파트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축은 서울입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이야기했었던 건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9시간 전에 했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보시면,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시장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이런 인사이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때 분명히 지축에 지금 관심 갖게 되면 좋다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지축에 집 안 보고 계약금부터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못 믿으시면 지축에 있는 부동산 아무 데나 전화하셔갖고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축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삼성, 원흥, 더 나가서 이제 원당, 화정, 행신까지도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또 17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빠숑님의 예고편에 대한 예고편,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는 관련 부처 합동회의 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될 내용이 며칠 전 돌았던 찌라시와 거의 일치한다. 결론은 예고편에 대한 예고편이 될 거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 구체적인 내용, 즉 얼마의 세대수가 언제 입주하는지 아예 모두 빠져 있고요.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 방향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오는 방향인 듯 하고요. 지난 정권이 연속되는 부동산 실책 때문에 바뀌었는데도 이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빠숑님만의 착각이 아니라 조금의 부동산에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다 지금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라고 하면 앞으로 정책 방안 발표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지고요. 발표 내용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없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이 8월 15일 전에 부동산 정부의 대책, 88 대책을 보면서 내가 조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의사결정을 빨리 하실 것 같고, 제가 예상했을 때 고양시에도 이런 추석 전후의 바람이 생각보다 빨리 8월 달부터 이런 바람이 거세게 몰려올 것 같다라는 그런 저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장 움직임이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구체적인 실행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래서 이 교훈, 놔두면 오른다. 이 놔두면 오른다라는 이 교훈이 오늘 감사스마일 가슴을 콕하게 만들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인사이트를 좀 가지시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제 정부에서도 서울의 주택 공급을 지금 못한다.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못 짓는 것을 갖다가 감안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거니까 지금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라라는 이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빵처럼 오늘 밤새도록 짓는다고 빵처럼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이제 부속 새로 짓는 건 6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3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5, 26, 27, 앞으로 27년 하반기에나 입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2027년에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심각성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대책을 갖다가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8월 8일 대책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 말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사이트를 가지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감사스마일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